글로벌 이슈에서부터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힌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톡 시간이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젯밤에 나왔었던 그 15일에 있는 이 관세 인상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뭐 연기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물론 레리 커들롭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적 없는데 확정된 바 없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좀 보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15일 날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죠. 네. 15일 날 관세 부과가 연기를 검토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연기에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검토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연기하고 말고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검토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일단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뭐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죠.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라면 1단계 합의사항, 여러분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관세 연기, 그다음에 중국에서 농산물의 수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술 이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중국 측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 네네. 그러면서 농산물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또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서로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관세 카드를 들고 있어야만 니네가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또 얘기고 또 중국 측 입장에서는 니네가 관세를 철폐해야 우리가 농산물 수입하겠다. 네네. 서로 먼저 나서라. 그리고 서로 못 믿겠다. 뭐 이런 것들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심정적이죠. 15일이라고 해서 꼭 그 1단계 합의를 해라 말아라. 뭐 정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15일 날 현재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관세 부과가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과연 관세가 미국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일 이전에는 증시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좀 찾기 어려운 국내도 마찬가지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어요. 이런 소식이 나온다라면 증시가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소폭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중간에 이 말싸움이 우린 중요하지 않다. 네네. 확정된 것을 현재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은 이번 주 며칠 남지 않은 지 3영업일 남았습니다만 네. 방향성을 못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개인의 투자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지금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그 장중에 이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부 보도가 나온 것들이 지난주부터 소폭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뮤추얼 펀드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펀드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개인이 빠져나간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개인이 빠져나간다는 아니요, 뉴욕 증시 내에서 미국 내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온다라는 것들이죠. 현재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네. 미국 증시가 현재 지금 고점 부근 아니겠습니까? 올해 네. 상승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무역 협상을 앞두고 만약에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증시가 더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게 참 심리라는 게 웃기죠. 누군가 발을 뺀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는 나도 그럼 빨리 발을 빼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리고 현재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심리적인 조금 미국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흔들렸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네. 어떤 호재성 제로보다는 모든 그 증시는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조금 그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래도 고려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뭐 미국 시장은 거의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급반등 혹은 급상승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또 회의적인 분들이 많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당장 이렇게 이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 우리만 나 홀로 상승할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기업을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기업을 볼 때는 이제 재무제표를 제대로 봐야지 이 기업이 정말 나중에 더 건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무상태표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좀 보고서 오늘은 자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재무상태표가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자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 주주들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자본, 우리가 흔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동이 있는 게 자본금과 자본은 좀 혼동하시는 뭐 말이 비슷하니까 네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본은 재무제표상에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는 거고 네.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투자한 돈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나누기 액면가를 하면 총 발행 주식수가 나오게 되죠. 네. 자본을 액면가로 나누면 주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50억인데 액면가가 5,000원이다. 그러면 발행 주식수가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 이제 하나하나 세부 내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자본부의 자본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자본금은 주주가 기업에 투자한 액면 가액이다. 네. 그러니까 액면 가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5,000원일 수도 있고 5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HTS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현재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억짜리 자본금인데 액면가가 500원이다. 네. 그러면 발행 주식수는 100만 주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금 자체는 어떻게 본다라면 주주들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금액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들어가는 돈이고 네.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감자를 한다라든지 할 때 자본금의 변동이 생기지 네. 평상시에는 자본금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처음 투자할 때 자본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상증자할 때 자본금의 변동이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만 자본금을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그럼 자본금과 자본을 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주셨던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 500원짜리 액면가의 그 주식을 처음에 이제 기업을 세우기로 했을 때 그렇죠. 100만 주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자본금이 50억 원을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50억 원을 누군가 이제 모아서 자본금을 출발을 한 건데 네. 액면가 500원짜리가 지금 그럼 이제 1,000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는 네. 100억 원이 된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의 자본은 그럼 얼마인 거예요? 자본금은 그러니까 자본은 100억이 된 거 맞고요. 네네. 자본금은 50억이 맞습니다. 그렇게 그럼 그 된 거죠? 50억은 네네. 뭐죠? 자본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네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여러분들 IPO를 할 때 액면가가 500원짜리 예를 들겠습니다. 500원짜리 기업이 500원에 상장하는 경우는 없죠. 없죠. 대부분 뭐 이번에 롯데 리츠 같은 경우도 액면가보다 높게 상장이 됐죠.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를 1,000원에 공모를 했다라고 네. 한다라면 자본금은 500원이 맞고요. 네. 나머지 500원은 자본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자본 잉여금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수시로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이렇게 발행할 때 초과해서 발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본 잉여금이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자본 잉여금.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이익 잉여금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기업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있고 나중에 결국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단기 벌죠.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이 그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 발생했다. 네. 지금 똑같은 기업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0억짜리 자본금에 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이 50억짜리. 그러면 이 기업의 자본은 현재 100억이죠. 100억인데 이 기업이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 발생했다. 네네.
100억이 발생하면 이것이 자본금, 그 결국 기업이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주들이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주가 이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 항목의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본금 플러스 자본 잉여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 하면 이 기업의 자본은 얼마다? 20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쉽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익잉여금은 변동할 수가 있죠. 그렇죠. 돈 잘 버냐 못 버냐. 못 보냐. 만약에 이익잉여금을 까먹을 수도 있죠. 네네. 만약에 회사가 100억이 적자가 났다. 네. 100억이 적자가 나면 앞서는 100억짜리 자본인데 네네. 여기에 100억이 적자 났다면 자본 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자본 잠식이 되면서 회사가 이제 위험한 수준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익 잉여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라면 자본은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인 회사로 동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동서라는 회사가 커피 믹스를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는 좀 커피 믹스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져서 하는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동서의 자본금은. 50억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50억인데 근데 자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거의 5천억에 가깝습니다. 와, 그럼 그 많은 돈을 다 벌어서 쌓아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이익잉여금입니다. 아, 이게 나쁘다. 아닙니다. 주주한테 안 들려주고. 물론 이제 투자들에게 동서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꾸준히 줍니다. 네네. 배당금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이주 앵커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네. 이걸 배당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 라고 생각이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자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네네.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이꼬르 현금이 아닙니다. 네네. 그만큼 5천억짜리 회사가 된 거죠. 50억짜리 회사가 아니라 5천억짜리 회사로서 설비 투자도 늘리고 네네. 마케팅 비용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는 거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동하는 부분들을 바로 이주 앵커가 찍었습니다. 네네. 이익잉여금 이꼬르 현금은 아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자본의 그런 합들이 그렇게 자산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또 계속 해야지 이야기는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맞아 들어가지만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들이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여기에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가에 따지는 이익잉여금이 더해져서 이 세 가지가 붙여서 물론 또 다른 수입 항목들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투자자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세 항목만 안다라면 자본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거는 50억짜리가 5천억짜리가 됐다는 거. 그렇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해야 그러니까요. 된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네네. 주가 변동성이 또 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네. 재무제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개별 기업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에는 재무제표 같은 거 반드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기대를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